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한국 GM이 최근 6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폐쇄하기로 했던 9개 직영 정비소를 3개의 기술센터로 재편하면서 노사 간 갈등은 잠시 가라앉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여전히 신차와 미래차 생산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며 구조조정과 철수 우려가 줄지 않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7년 한국 GM 군산 공장에 입사한 직원 양재명 씨는 2018년 공장이 갑자기 폐쇄돼 무급 휴직자가 됐습니다. 생활고를 겪던 양 씨는 다행히 2년여가 지나 부평 2공장으로 복직했고 타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4년여 뒤 다시 공장이 문을 닫게 됩니다. 군산 공장에 인해서 한번 소속이 바뀌었고 여기 2공장으로 인해서 소속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정비사업소에서 소속이 바뀌었고 이번에는 이제 1공장으로 소속이 바뀌었는데 향후 2028년도에는 또 어떤 소속을 바뀔지 정말 왔는데도 불안하고 직원들의 구조조정 우려와 국내 언론의 철수 우려가 줄지 않자 한국 GM은 최근 한국 사업장이 글로벌 소형 SUV 생산 거점이라며 6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생산 모델의 상품성을 개선하고 부평 공장에 30여 년 만에 프레스 설비를 현대화하는 내용입니다. 한국 GM은 단기 철수를 고려한다면 30여 년 만에 이 같은 대규모 설비 투자가 불가능하다며 철수 우려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지난 2017년 공장을 폐쇄했던 호주 공장의 사례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지난 2020년, 2017년 공장 폐쇄를 단행하고 2020년에는 브랜드 철수까지 했습니다. 저희가 호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패턴이 너무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GM에서 벌어지고 있는 GM이 벌이고 있는 패턴. 노조가 지목한 호주식 철수 패턴의 핵심은 생산과 연구의 법적 분리 그리고 신차 배정 없는 유지 보수 성격의 투자입니다. 실제로 호주 홀덴 공장은 폐쇄 직전까지도 투자를 지속했지만 정작 미래를 담보할 신차 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6억 불 투자 유치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를 볼 수 있는데 신차에 대한 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할 필요성이 있고요. 정부하고의 협상, 특히 미국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한국 정부와 좀 콜업을 통해 가지고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게 철수설을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산업은행이 8천억 원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며 받아냈던 10년 유지 협약 종료는 이제 2년여가 남았습니다. 한국 GM이 호주 홀덴의 전철을 밟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노조와 지역사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예고했던 대로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통합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 조직을 본격 가동했습니다. 시는 신재경 정무부시장 주재로 공공기관 이전 통합 대응 전담 조직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는데요. 회의에서는 전담 조직의 활동 계획과 관련 기관의 동향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인천연구원은 향후 공항공사 통합과 인천 지역 공공기관 이전이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로 했는데요. 시는 회의 결과에 따라 이전 및 통합이 거론되는 각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소통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이 인천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인천 특수교사 사망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는 유가족과 함께 진상조사 보고서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소장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대위는 지난 1월 유가족이 고인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규명하고자 진상조사 보고서 원본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지만 시교육청이 거부했다며 이는 진실을 가린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보 공개 거부 행위를 사죄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원본을 즉각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행정소송과 함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재산 문제로 다투다 80대 아내를 살해한 70대 남성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 측은 지난 16일 의정부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아파트 판매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아내와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씨는 재판 내내 주소를 묻는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는 등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검찰은 초기 치매 증상이 있어서 수사 당시 정상적인 진술이 가능했던 만큼 정신감정은 필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유족들은 A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에 가깝다는 점을 다음 재판에서 증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택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평소 다니던 가게에서 범행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가 주인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습니다.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은 서울 은평 지역의 수건 사업입니다. 은평구는 그동안 30만 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 운동을 시작으로 신사고개역 신설에 행정력을 집중해 왔는데요. 하지만 기본 계획에 신사고개역이 반영되지 않았고 이 상태에서 내년 착공을 목표로 고양 은평선 실시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신사고개역 신설은 지역 국회의원은 물론 대선 공약에도 반영됐던 사안인 만큼 지역사회의 실망감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고양 은평선에 신사고개역을 추가하면 기존 기본 계획보다 사업성이 개선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은평구 교통행정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손성혜 기자입니다. 서울 은평구와 경기도 고양시를 잇는 봉산터널입니다. 봉산으로 가로막힌 구간을 뚫어 도로를 냈는데 통행량이 늘면서 교통정체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2018년 시속 31.8km였던 평균 통행 속도는 최근 24.7km까지 떨어졌습니다. 막히는 도로를 피해 주택가 생활도로로 차량들이 돌아가면서 보행자들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 서북부 신도시 개발로 인해 서울 진입 교통량이 은평 생활권으로 직접 유입되고 있습니다. 봉산터널 개통 이후 출근 시간대 신사 지하차도부터 신사 사거리 구간의 통행 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3만 6천여 가구 규모의 창릉 신도시가 들어서면 은평구 가자로 일대 도로 혼잡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부선이 추진될 경우 은평 세전역의 고양 은평선과 6호선 등 3개 노선 이용객이 몰리면서 혼잡에 따른 환승 안전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은평구가 고양 은평선 신사고개역 신설에 사활을 거는 이유입니다. 신사고개역을 신설하면 수요를 선제적으로 분산시켜 세전력 혼잡도를 약 15%에서 20% 완화하고 주변 도로 교통량도 약 25%에서 30%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최근 신사고개역 신설과 관련한 사전 타당성 보완 용역을 마무리하고 신사고개역 신설 타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신사고개역을 추가할 경우 비용 대비 편익은 0.72로 기존 기본 계획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정 속도 역시 기준치인 시속 40km 이상을 충족해 기술적인 문제도 없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결과는 신사고개역이 단순한 지역 수건 사업을 넘어서 경제성, 기술성, 운영 효율성을 모두 갖춘 현실적인 대안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정거장 추가에도 경제성이 개선된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정책적, 기술적 타당성을 함께 입증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은평구는 이러한 용역 결과를 토대로 고양 은평선 기본계획 등 광역교통 개선대책 변경안에 신사고개역을 반영한다는 전략입니다. 관계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전략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LH와는 창릉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보완 필요성과 원인자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신사고개역 신설 재원 확보 방안을 협의할 계획이고요. 서울시와는 세전력 혼잡 완화와 생활권 안전 확보 논리를 주장할 계획이고 경기도와는 기본계획 변경과 실시 설계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국토부 대강위와는 경제성 개선과 정책적 형평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변경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고양 은평선은 창릉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확정됐지만 기본계획에 서울 구간이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사고개역 신설을 위한 골든타임은 고양 은평선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오는 10월.
신사고개역 신설의 당위성이 입증된 만큼 광역교통망이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주민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입니다.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부천시장 후보 최종 경선을 앞둔 가운데 서진웅 예비후보와 단일화를 이룬 한병환, 김광민 공동선대위원장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서진웅 예비후보는 부천 인구가 11만 명 감소했고 청년층 유출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재정 자립도가 경기도 최하위권으로 떨어지는 등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한병환 후보의 부천형 천원주택, 부천 비밸리 구상 등 민생 정책과 김광민 후보의 개혁 의지, 법률 전문성을 결합해 부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진웅, 한병환, 김광민이 단일화로 원팀을 이룬 것은 부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결단입니다. 실패한 행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힘을 합쳤습니다.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6.3 지방선거를 위해 준비하는 예비후보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덕영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예비후보를 만나봅니다. 존경하는 양주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양주시장 후보 정덕영입니다. 우리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의 발전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도시입니다.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행정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대표는 시장입니다. 시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양주의 대표 사업인 전철 7호선, GTX 신호선, 서울 양주 고속도로와 같은 핵심 사업들이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행정의 정체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불편입니다. 지금 양주에는 실행력 있고 속도감 있게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합니다. 저 정덕영,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집권 여당 시장의 강력한 힘으로 정체된 수건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관료 중심의 불통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이 주인인 양주로 변화시키겠습니다. 말이 아닌 실행으로 결과로 증명하는 양주시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주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시장, 지역과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시장입니다. 저 정덕영, 8년의 양주시 의회 의원과 의장을 역임하며 양주 시민들이 원하는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양주에 필요한 것은 강력한 추진력 있는 시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직접 소통하고 설득하여 정체된 대형 사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국무위원 및 정부 핵심 인사들과 긴밀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지역 발전이 아니라 국비와 도비를 확실하게 확보하여 양주의 수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 있는 시장, 정덕영이 양주의 성장을 완성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의 불통으로 꼬여있던 지역 내 산적한 민원과 현안들을 곧바로 풀어나가겠습니다. 전철 7호선 연장과
GTX 신호선, 서울 양주 고속도로, 양주 테크노밸리 조기 완공과 기업 유치, 과천 경마공원 유치 등 양주의 경제 지도를 바꿀 핵심 과제들을 과감하게 추진하여 경기 북부의 중심 도시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정성호 국회의원과 함께 중앙정부와 소통을 통해 적기에 예산을 확보하여 속도감 있게 일하겠습니다. 불통행정의 시대는 끝내고 시민의 목소리가 곧 정책이 되는 시민 주권의 양주로 만들겠습니다. 공익의료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가 신청사를 개청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43년 만에 청사 이전을 결정한 건데요. 홍은희 한국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 건강증진의원장과 함께 신청사 개청 후 달라진 모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는 1964년에 설립되어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건강검진과 보건교육, 그리고 국내외 사회공헌 사업을 활발히 펼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을 통해 국민의 건강 수명을 연장하는 건강증진의 파수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회가 매우 새롭습니다. 지난 1983년부터 43년 동안 인천 시민들의 곁을 지어온 인천지부는 이번에 숭이동에서 구월동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그동안의 성원에 보답하며 미래 100년을 향한 새로운 의료 목표를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접근성이 뛰어난 이곳에서 보다 많은 시민분들께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의료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희 인천지부는 지역 주민의 전 생애 주기를 아우르는 종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신청사 이전과 함께 검진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우선 RFID 기반의 스마트 검진 시스템을 전격 도입했습니다. 수검자가 팔자 하나로 모든 검사 과정을 자동으로 안내받기 때문에 넓은 청사 내에서도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물 흐르듯이 편안하게 검진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정밀한 검진을 위해 대학병원급 고해상도 장비를 통한 전신 MRI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요 장기의 종양이나 미세병변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또한 담도나 췌간을 정밀하게 관찰하는 자기공명 담췌간 조영술을 통해서 조기 발견이 어려운 췌장이나 담독의 질환까지 정확하게 찾아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장비와 스마트 시스템을 바탕으로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또한 이상 소견 발견 시 국내의 주요 대학병원과 신속하게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인천지부 검진 서비스의 핵심입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 건강관리협회 인천지부가 43년 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이제 새로운 구월동에서 메디체크 인천으로 인천 시민들의 든든한 건강 주치의가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정밀한 검진과 따뜻한 의료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분의 행복한 삶을 지켜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